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분 해주셨어요. 전 태어날 때 4.5kg로 태어났습니다. 그해 우량아 선발대회 1등은 4.3kg였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당근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즐겁게 신나게 강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진중하게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제는 꿈을 잃은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4가지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5살 때 세계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전여행으로 했고요. 그 시간 동안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돈이 없었지만 하고 싶은 걸 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 하루하루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자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물론 거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걸, 하고 싶은 걸, 할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외 청년들한테 야, 나는 이거를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넌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 친구들 역시 꿈꾸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할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타국에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야, 그런 걸 어떻게 생각했어? 난 사실 25살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 그 친구는 18, 19, 20, 21인데도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건 바로 갭 이어라는 단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쉬면서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을 해보는 시기를 말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 이 시기 동안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쉬어도 돼. 그 쉬는 기간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리고 그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이면 그 일을 진로로 삼아. 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이걸로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넌 뭐 하고 싶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네 마음이 가는 곳은 어디야? 그걸 일로서, 진로로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들과 고민을 하고 직접 실행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에 인턴십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 아래는 거북이가 보호하는 단체도 있지만 병원도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봉사활동이나 수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로마 시대 유물을 발굴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30여 개의 여국의 국가들과 제휴를 맺어서 300여 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요,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욕심도 안 나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기 안에 보이시는 하트처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보호막, 틀, 벽을 만들고 있죠. 저는 오늘 그 벽을 마음의 울타리라는 단어로 바꿔서 쓸 예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저렇게 가운데 있고 주변에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벽이 두껍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저분들의 마음을 안 움직이게 하는 거지? 저 벽은 왜 저렇게 두꺼운 거지? 저는 그 벽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자기가 정말 뭘 하고 싶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걸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4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나마 유쾌했고요. 이제부터 다시 진지해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치유하세요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세 번째는 인정하세요. 네 번째는 표현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들은 내 울타리를 상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그 상처 자체를 덮어버립니다. 덮으면 낫겠지. 언젠가 잊혀지겠지. 나에게 힘들었던 일, 나한테 스트레스 받았던 일, 아팠던 일 그냥 놔두면 언젠간 난 멀쩡해지겠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벽은 두꺼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관계에서 옵니다. 나를 쌓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에너지를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를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트라우마를 주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말할 때 그 안 좋은 감정, 트라우마를 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뭐 하고 싶어? 아빠 나 학원 다니고 싶어. 아빠 나 미술 배우고 싶어. 넌 아직도 그러니?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그러니? 때려쳐. 좀 더 괜찮은 걸 갖고 와봐. 공무원 하라니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덮어지며 두꺼워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에게 주시라는 겁니다. 그 치유하는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보세요라는 주제이며 그분들의 마음의 울타리는 두껍긴 하지만 그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지? 이분들은 왜 이 두꺼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을 비워놓은 거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학교집, 초, 중, 고, 대, 직장, 자녀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관찰하지 못했고 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지 않았으며 욕심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세상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고 제가 던지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도 이와 같다면 조금의 설레임만 주십시오. 그 설렘이 당신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의 마음의 울타리가 점점 더 강철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왜 그러지? 왜 이분들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걸 넘어서 더 딱딱해지고 있는 거지? 그분들은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또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그곳을 싫어하는 모습까지들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없는 게 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폭행 또는 누군가 왕따, 심리적 불안을 느끼면 본인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말합니다. 직시하세요. 본인이
아팠던 거, 본인이 힘들었던 걸 정확하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그거에 맞서세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마음의 벽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만나면 껄끄럽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뭐하는 척하거나 이런 분들이십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진 건 여기 와서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 데스타야! 라고 중국에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당근 주스를 잘 만들 수 있는데 그 당근 주스를 시판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 마음과 자기 현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없어지고 자기 현실과 자기 생각은 괴리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의 마음의 울타리는 되게 얇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마음의 울타리가 길었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기억들, 어렸을 때 이야기로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못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 시험을 봤는데 빵점. 대학교 때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 외국 못 나가. 이유?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진짜로요.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본인은 성장했고 본인은 변화했는데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 이상에 도전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현재 사회에서 잘 노력을 한다면 특별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타리를 조금씩 사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라뜨리기 시작한다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나 당근 못 먹어. 근데 이제 먹을 수 있어. 라고 여러 명 앞에서 말할 수 없다면 처음엔 적으시면 됩니다. 단 적으실 때 꼭 기존에 설명하듯 적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청각만 생각해서 적어도 좋고요. 시각,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개념이 안 잡히신다면 그 일들의 빨간색, 파란색의 이미지를 덮여서 해도 좋습니다. 이 적는 게 끝나시면 그 적는 걸 누군가의 공간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는 없으니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적은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난 드디어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나기 시작하면 가장 친한, 내 얘기를 가장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사소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소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여러분이 나아가실 방향이 될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거고 그 달려가는 모습에서 행복과 자신의 진로가 보이실 겁니다. 그 달려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응원할 겁니다. 좋아할 겁니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가깝게 다가가 계실 겁니다. 반가웠습니다. 4.5kg로 태어난 안시준이었습니다.